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계약설 기억하시나요? 프랑스 혁명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사회계약론은 근대에서 현대국가로의 이행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이런 사회계약론은 3대 시민혁명의 정신적 지주를 담당해 왔어요. 사회계약론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들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계약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영상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루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정말 마음먹고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과연 사회계약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계약설은 17에서 18세기에 등장한 이념이고요. 사회와 국가 성립의 근거를 이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입니다. 이 사회계약설에서 제기하는 내용은 결국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 이들 모두 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계약설의 핵심은 국가가 왕이나 귀족들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각 개인들이 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에게 그 권리를 양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설의 모태가 되는 이론이 바로 이 사회계약설인 것이죠. 그럼 이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홉스는 1588년 4월 5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홉스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이 유럽의 16에서 17세기는 격동의 시기였어요.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듯이 15세기쯤에는 이 중세 유럽의 봉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16세기에 들어서는 근대적인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근대 사회의 성립 초기 단계로서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의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했고요. 또 초기 자본주의가 등장했던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술의 발달로 신항로의 개척, 그리고 식민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주제인 30년 전쟁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전쟁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런 시대의 혼란이 홉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마스 홉스는 1610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유럽을 여행했는데요. 그때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웠고 3번째 여행 때에는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를 만나 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홉스의 사상을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연과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아마도 갈릴레오와의 만남이 이 홉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637년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홉스는 이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1640년에 법의 원리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법의 원리의 주요 내용은 이 왕권의 분할 불가능성, 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의 서술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아직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기는 했지만 이 왕권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영국 의회가 왕권 옹호자를 처벌하기로 결의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홉스는 바로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프랑스는 절대왕정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 옹호자였던 홉스가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리가 전통적인 왕당파와는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왕당파로부터 미움을 샀다고 해요. 당시 전통적인 왕당파의 논리는 왕권 신수설이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던 중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거두자 영국의 신생공화국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그 유명한 리바이어던을 집필합니다. 리바이어던을 집필하고 나서 홉스는 왕당파에게 더욱 큰 미움을 샀어요. 그러던 중 영국 의회가 사면령을 내려서 그는 다시 영국으로 복귀했고 1679년 92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홉스의 사상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간단하게 홉스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홉스와 리바이어던 하면 떠오르는 문장,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가 왜 세상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